이 사연은 경상북도 경주의 한 호텔 그룹 회장님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많은 기업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송재현 회장은 달랐죠. 남들이 손을 떼는 사업을 오히려 두 팔 걷고 뛰어들어 성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모텔 하나가 이제는 전국의 5개의 특급 호텔로 자리 잡았고, 송재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텔 그룹 청풍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아침 7시에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그의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오늘도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는 송재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회장님, 오늘 일정표입니다. 비서 김영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송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한 미팅 일정 사이로 오후 2시 아들 통화 일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호 씨, 우리 준혁이 어떻게 지내나? 네, 경주 청풍호텔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적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송재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곧 걱정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42살의 나이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에 관한 소문이 있습니다. 송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문? 경주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와 교제 중이라는 소문입니다. 진 실장에게서 들었습니다. 송재현의 얼굴에 반가움과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이 반갑지만 동시에 그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민아라고 합니다. 28살이고 경주 청풍호텔에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호텔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고객 응대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입니다. 송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5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순수한 사랑으로 다가와 평생의 동반자가 된 아내 윤정숙.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겁니다. 회장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송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해야지. 직접요? 그냥 조사를 시키면. 아니, 그런 건 소용없어. 사람의 진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특히 돈 많은 집 아들과 사귀는 여자라면 더더욱 그렇지. 송재현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여자를 시험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변장을 해서 가보겠어. 초라한 옷차림의 평범한 노인으로 말이야. 하지만 회장님, 그런 식으로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송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리고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야. 결심을 굳힌 송재현은 책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일정을 모두 비워두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경주 청풍호텔에 박재현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 준혁이에게는 절대 내가 간다는 말 하지 마. 알겠지? 네, 회장님. 송재현은 창가로 다시 돌아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빛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유일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배우자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 그녀가 진정으로 준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송재현은 서울 한복판의 고급 펜트하우스가 아닌 소박한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 비서가 가져다 준 낡은 옷가지들이 주변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흰 머리카락을 더 강조할 회색 염색약과 주름을 더 깊게 보이게 할 분장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연극까지 하게 되다니. 거울 앞에 선 송재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와 구두로 완벽하게 차려입는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낡은 체크무늬 셔츠에 색이 바랜 면바지, 그리고 몇 해는 신은 듯한 해진 운동화까지. 그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백발을 더 강조했습니다. 주름 사이에 분장을 더해 더 초라해 보이도록 했죠. 완벽하군. 거울 속 모습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텔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친 얼굴의 평범한 노인, 아니, 조금은 불쌍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평소라면 전용 차량으로 이동했겠지만 오늘은 일반 열차의 일반실을 이용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귀에서 새어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도 송재현은 불평 한마디 없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일반인의 삶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건너편에 앉은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송재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일이 드문 그였기 때문입니다. 경주요. 아, 저도 경주까지 가요. 관광하러 가시나 봐요? 아, 네. 오랜만에 여행을 좀 하려고요. 중년 여성은 친절하게 웃으며 경주의 명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송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정말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2시간 반의 기차 여행 끝에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송재현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청풍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편했겠지만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변장한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고 싶었습니다. 청풍 호텔은 경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웅장한 외관과 화려한 분수대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송재현은 이 호텔을 수십 번도 더 방문했지만 오늘만큼은 처음 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부셨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송재현은 잠시 자신의 호텔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지만 곧 초라한 노인의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송재현의 모습을 보고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이런 고급 호텔에 묵는다는 것이 의아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예약해 드릴까요? 프론트 데스크의 남자 직원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약했습니다. 박재현이라고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박재현님, 스탠다드 룸 3박 예약되어 있네요.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송재현은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여전히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키카드를 건넸습니다. 31층 203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던 여성 직원이 송재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짐이 많으신데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민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송재현은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아, 괜찮습니다. 짐이 별로 없어서.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저희 호텔을 처음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객실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나는 송재현의 작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다른 직원들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송재현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친절한 미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주에 관광 오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나가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와봤습니다. 혼자 여행도 좋죠. 저도 가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경주는 처음이세요? 아, 오래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송재현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나는 그런 그의 태도에도 계속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객실에 도착하자 미나는 문을 열고 방 안의 설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어컨 사용법부터 욕실 용품, 미니바, 그리고 룸서비스 이용 방법까지. 그녀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프론트로 연락 주세요. 저는 이민아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투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나가 떠난 후 송재현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훈련받았을 테니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좀 더 깊이 있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밤 송재현은 객실에서 룸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요구를 하며 직원들의 반응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보며 룸서비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룸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녁 식사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스테이크를 먹고 싶네요. 네, 저희 호텔의 시그니처 한우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소스는 따로 주시고 감자는 삶은 걸로 주세요. 아, 그리고 야채는 빼주세요. 네, 손님. 한우 스테이크 미디엄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소스는 따로 준비해 드리고 감자는 으깬 감자 대신 삶은 감자로, 야채는 제외하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현은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주문을 했지만 직원은 전혀 짜증을 내지 않고 정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약 3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송재현이 문을 열자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 트레이를 들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님. 주문하신 스테이크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 준비해 드릴게요. 미나는 방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식사를 차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스테이크의 익힘 정도를 확인하도록 권하고 소스는 요청대로 따로 준비했으며 삶은 감자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 와인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저희 와인 리스트를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미나는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고 송재현은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습니다. 호텔 정책상 고객의 신용카드나 객실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주문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와인은 병당 가격이 50만 원입니다. 그래도 주문하시겠어요? 미나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판단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비싸군요. 그럼 좀 더 저렴한 걸로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이 프랑스 메를로는 어떠세요?
가격도 적당하고 스테이크와 잘 어울립니다. 송재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나는 와인을 가져오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대응이 매우 전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와인을 팔려고 하지 않고 고객의 상황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송재현은 다음 테스트를 위해 객실 청소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3호실인데요. 객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욕실 수건이 부족하고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하우스키핑 담당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나가 청소도구와 수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님. 객실 상태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현은 놀랐습니다. 보통은 하우스키핑 직원이 오는데 프론트 데스크 직원인 미나가 직접 온 것입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직접 청소를 하나요? 아, 지금은 하우스키핑 팀이 다른 층을 담당하고 있어서요. 손님께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걸 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미나는 주저없이 욕실로 들어가 수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불만이나 귀찮음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신가요?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미나가 나간 후 송재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직업적 친절함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재현은 일부러 늦게 일어나 조식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는 프론트 데스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식 시간이 몇 시까지인가요? 오전 10시까지입니다만 지금은 10시 30분이네요. 아, 그렇군요. 늦잠을 자서 놓쳤네요. 괜찮으세요? 혹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원하시면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재현은 그녀가 오늘도 근무 중이라는 사실에 약간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객실로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면 카페에서 드시겠어요? 객실로 부탁드립니다. 약 20분 후 미나가 직접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트레이에는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신선한 과일, 요구르트, 그리고 따뜻한 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식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머무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제 저녁에는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주 맛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항상 이렇게 친절한가요? 다른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들을 대할 때 제 가족이나 친구를 대하듯이 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혼자 여행하시는 어르신들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할아버지도 생각나고요. 송재현은 그녀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제 할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기억나는 건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셨다는 거예요. 어르신을 보니 자꾸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미나의 눈에는 약간의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송재현은 갑자기 자신의 변장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벼운 기침을 하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경주 관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꼭 가보셔야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안압지에서 석양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관광 안내 책자를 가져다 드릴게요. 미나는 곧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송재현에게 경주의 주요 관광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택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버스 노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투어 예약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만 오늘은 혼자 천천히 다녀올게요. 미나가 나간 후 송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내 아들의 눈은 틀리지 않았군.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관광을 다녀온 후 저녁에 아들 준혁과 통화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송재현은 경주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불국사의 웅장함과 석굴암의 신비로움이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안압지에서 바라본 석양은 미나가 말한 대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가끔씩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여행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호텔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더 순수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미나가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송재현을 발견하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관광은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당신이 추천해준 곳들 모두 다녀왔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 호텔 한식당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갓 들어온 제철 해산물로 준비한 코스 요리가 있어요. 송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거기로 할게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8시 어떠세요? 좋아요. 객실로 돌아온 송재현은 샤워를 마치고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경주에 와 있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고 마치 서울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호텔 일도 바쁘고.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그럼. 내가 언제 아파봤니? 근데 듣자 하니 요즘 연애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재현은 아들의 당황한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비밀이란 건 없는 법이지. 내가 직접 말해주길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서 내가 먼저 물어봤다. 준혁은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미나라고. 저희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호텔리어라고? 우리 아들이 직원과 사귀나? 송재현은 일부러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반응을 살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미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직급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잖아요. 아버지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송재현은 아들의 진지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귀었는데? 1년 정도 됐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적당한 때를 찾고 있었어요. 그 여자에 대해 더 말해보렴. 준혁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미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자기 일에 책임감이 강하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늘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송재현은 지금까지 관찰한 미나의 모습과 아들의 말이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미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송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진지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결혼이라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정말요? 언제 만나실래요? 조만간 시간을 내마. 먼저 나한테 사진이라도 보내봐라. 준혁은 기뻐하며 곧바로 미나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송재현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아들과 호텔에서 만난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아버지, 미나를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기대해 볼게. 이제 끊을게. 건강해라. 전화를 끊은 송재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8시 송재현은 호텔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원이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송재현은 문득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지갑을 객실에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부터 메인 요리까지 모두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요청했을 때 송재현은 당황한 척했습니다. 아이고, 지갑을 객실에 두고 왔네요. 어떡하죠? 직원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성함과 객실 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객실 비용에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현이고 31층 203호실입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로 확인한 후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의 객실은 선불로 예약되어 있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즉시 결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불이 어려우시면 매니저와 상담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매니저를 부르러 간 사이 송재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그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가 아닌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박재현님 괜찮으세요? 지갑을 객실에 두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미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먼저 계산해 드릴게요. 나중에 객실에서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당신이요? 하지만 이 식사는 꽤 비싼데.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머무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미나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객실로 돌아가면 바로 돈을 드릴게요. 천천히 오세요. 저는 11시까지 근무하니까 그때 찾아주셔도 됩니다. 호텔 로비로 돌아오는 길에 송재현은 미나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직업적 친절을 넘어서 진정한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고객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는 직원은 흔치 않았습니다. 객실로 돌아온 송재현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씨, 내일 계획을 바꾸겠네. 정체를 밝힐 준비를 해. 아, 네. 결정하셨습니까? 그래. 이제 확신이 서. 내일 준혁이도 호텔로 부르게. 그리고 내 정장과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송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변장과 테스트가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미나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0시쯤 송재현은 현금을 준비하고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갔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비를 드리러 왔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피곤하실 텐데 내일 주셔도 됐는데. 아니에요. 당신의 친절에 빨리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송재현은 식사비와 약간의 사례비를 더해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너무 많으세요. 사례금은 받을 수 없어요. 아니, 받아요. 당신의 친절함에 비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미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민아 씨. 내일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아침 근무인데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송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설렘과 기대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변장을 벗을 시간이었습니다. 9시 정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서 김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이 담긴 가방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맙네, 영호 씨. 준혁이는? 도련님은 11시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송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를 시작하지. 비서의 도움을 받아 송재현은 변장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옷과 분장을 벗고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닌 당당한 호텔 그룹 회장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회장님, 호텔 지배인에게 연락해서 회의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씨를 11시 30분에 회의실로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지배인에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말게. 그냥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만 해.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간 후 송재현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이 일은 단순히 미래의 며느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진정으로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 외의 다른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11시 준혁이 호텔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재현은 비서와 함께 미리 준비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준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여기에? 송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준혁아. 할 얘기가 있다.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갑자기 경주 호텔에 나타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경주까지 오시고. 송재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 여자친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미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건 내가 직접 확인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송재현은 지난 2일 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변장을 하고 호텔에 투숙한 사실, 미나를 테스트했던 일들, 그리고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들까지. 준혁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점차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미나를 시험하다니. 그건 미나에 대한 불신이자 저에 대한 불신이에요. 송재현은 아들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준혁아,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미나가 아버지의 테스트를 통과했나요? 송재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민아 씨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 중 하나야. 내 선택을 존중한다. 준혁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민아 씨가 도착했습니다. 송재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송재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준혁에게 향했고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준혁 씨? 여긴 어떻게 해?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송재현에게 향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응대했던 노인과 눈앞의 호텔 회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현님? 송재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 씨. 진짜 이름은 송재현입니다. 청풍 호텔 그룹의 회장이죠. 미나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앉으세요, 이민아 씨. 설명해 드릴게요. 미나는 기계적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미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송재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제가 원했던 거니까요. 이민아 씨,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현은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의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미나의 모든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아 씨, 당신은 제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한 저에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는 단순한 직업적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죠.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떤 손님이든 소중하게 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바로 그 점이 특별한 겁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미나가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생각해 보세요. 미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다 테스트였던 거예요? 식사비를 지불하지 못했던 것도, 객실 청소 요청도. 송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민아 씨. 하지만 이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확신이요? 네, 당신이 우리 준혁이와 함께할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미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았고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미나. 송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민아 씨,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겠어요?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준혁 씨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건 그냥 준혁 씨 자체니까요. 송재현의 눈가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미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으로. 그 순간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미나 앞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미나, 나와 결혼해 줄래? 미나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혁 씨. 사랑해요. 준혁은 미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송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청풍호텔 경주점의 특별 스위트룸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송재현 회장의 지시로 급히 준비된 자리였지만 그 어떤 대규모 행사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송재현과 준혁 그리고 미나만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과 함께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합시다. 송재현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준혁과 미나도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건배. 미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는 듯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호텔리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풍호텔 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시험하지 마세요. 준혁이 약간의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재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방식이 좀 구식이었지.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니?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됐으니. 미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회장님의 며느리라니.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미나 씨. 송재현의 말에 미나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아버님. 그녀의 어색한 호칭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변장했을 때 전혀 눈치채지 못했니?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정말 평범한 노인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가끔 말투나 행동이 좀 세련되시다고 느꼈지만 그저 교양 있는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럼 내 연기가 꽤 성공적이었군. 송재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보여준 친절은 정말 특별했어. 특히 내 돈으로 내 식사비를 대신 지불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단다. 미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에요. 어르신. 아니, 아버님께서 곤란해하시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심 말이지. 준혁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미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미나는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마주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미나야. 왜 이런 방식으로 저를 시험하셨나요? 그냥 평범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이런 변장이 더 정확한가요? 송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자신의 행동이 누구에게 보여지는지 모를 때 드러난다고 생각해. 내가 호텔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더 신경 쓰며 행동했을 테니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손님이든 최선을 다해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바로 내가 특별한 이유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거든. 송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호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나에게도 큰 공부가 됐어. 우리 호텔의 서비스 품질, 직원들의 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느꼈단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도 호텔 경영을 배우면서 늘 고민하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진심으로 손님을 대할 수 있을지. 송재현은 미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우리 호텔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구나. 내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이 우리 호텔 전체에 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나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일했을 뿐인데요. 바로 그 너다운 방식이 중요한 거야. 앞으로 우리 호텔의 서비스 교육에 내 경험과 방식을 반영했으면 좋겠어. 준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미나는 항상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비스 마인드의 모범이었어요. 미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송재현은 문득 자신의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도 자신의 구식 방법에 혀를 차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미나를 마음에 들어했을 것입니다. 미나야, 준혁이 어머니는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면 너를 정말 좋아했을 거야. 너는 그녀와 많이 닮았단다. 따뜻한 마음씨, 배려심. 송재현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준혁도 조용히 어머니를 추억하는 듯 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송재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이야. 우리가 힘들 때도 항상 긍정적이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어. 마치 너처럼. 미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와 비교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을 생각하며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송재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고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준혁아, 미나야,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니? 준혁과 미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막 약혼했잖아요. 송재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손주 볼 날을 기다려야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나의 얼굴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제대로 해야지. 우리 청풍호텔 서울 본점에서 성대하게 열자. 업계 사람들도 다 초대하고. 준혁이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는 어떻게 생각해? 큰 결혼식을 원해?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의미 있고 따뜻한 결혼식을 원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모시고. 송재현은 미나의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소박하고 진실된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결혼식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지.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미나는 감사의 눈빛으로 송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요. 송재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재현은 호텔 지배인을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불렀습니다. 경주 청풍호텔의 지배인 박상철은 긴장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장이 호텔을 방문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장이 변장을 하고 일반 손님으로 투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송재현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박 지배인, 이번 일이 좀 특별하다는 건 알고 있을 테지? 네, 회장님. 어제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호텔을 점검했는지 이해하겠나? 박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고객 경험을 직접 확인하시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들이 있지. 송재현은 책상에 놓인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일 동안의 경험을 세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 서비스 품질, 시설 관리 상태 모두 점검했어. 전반적으로 우리 호텔의 하드웨어는 훌륭했지만 소프트웨어, 즉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더군. 박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너 혼자의 책임이 아니야. 우리 호텔 전체의 문제일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지. 이민아 씨. 지배인의 얼굴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네, 이민아는 우리 호텔의 모범 직원입니다. 고객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평가 점수가 아니야. 그녀는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더군. 심지어 자신의 돈으로 손님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기까지 했어.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송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아 씨처럼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더 많아져야 해. 오늘 오후 전 직원 미팅을 소집하게.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지배인이 나간 후 송재현은 창가로 돌아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호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 어린 서비스였습니다. 오후 2시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도 다른 직원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닌 회장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여전히 호텔리어로서 참석했습니다. 송재현이 단상에 올라서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뒤로는 준혁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풍호텔 그룹 회장 송재현입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호텔을 점검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일반 손님으로 투숙하면서 여러분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봤죠.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회장이 변장을 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체계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했죠. 바로 진심입니다. 송재현은 잠시 직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호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로비, 고급스러운 객실, 맛있는 음식?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변장했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은 저를 단순히 초라한 노인으로 봤습니다. 제 외모와 옷차림을 보고 저를 판단했죠.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송재현의 시선이 미나에게 향했습니다. 미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나 씨는 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 단지 사람으로서 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호텔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앞으로 청풍호텔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우리 호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서비스입니다. 손님의 지위나 외모가 아닌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호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한 듯 했습니다. 송재현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진심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것입니다. 둘째, 직원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여 단순한 매뉴얼 준수보다 진정성 있는 서비스에 더 높은 가치를 둘 것입니다. 그리고 송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미나 씨가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어졌습니다. 이미나 씨는 앞으로 우리 호텔의 진심 서비스 교육팀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재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곧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방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곧 놀라움과 축하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미나의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기뻐하며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혁이 미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미나는 약간 떨리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믿는 방식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모든 손님은 소중하고 모든 손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진솔한 말에 직원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나의 인기가 직원들 사이에서도 꽤 높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송재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풍호텔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로 손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호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미팅이 끝나고 송재현은 준혁과 미나를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직원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송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본질을 잊기 쉬워. 우리 호텔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야. 미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팀장 자리를 맡아도 될까요?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미나야, 내가 가진 진심과 서비스 정신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기술적인 부분은 배울 수 있지만 진심은 가르치기 어렵거든. 준혁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반한 것도 바로 그 진심이었어. 내가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지. 미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호텔리어가 아닌 호텔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송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서울로 돌아갈 거야. 거기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자. 결혼식도 준비해야 하고 미나의 새 역할도 정립해야 하니까. 미나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청풍호텔 본점의 가장 화려한 연회장은 꽃과 촛불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송준혁과 이민아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송준혁 앤드 이민아의 결혼식이라고 쓰인 우아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하객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미나의 바람대로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따뜻한 분위기에 중점을 둔 장식들이 연회장을 채웠고 초대된 하객들도 정말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로 제한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미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베일을 쓰고 손에는 작은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려요.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송재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품위 있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니, 미나야? 미나는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아버님. 송재현은 미나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준혁이가 복이 많아. 미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송재현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쓰던 거야. 내가 오늘 착용했으면 해. 상자를 열자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야. 내 아내도 내가 이걸 착용하길 바랐을 거야. 송재현은 미나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는 웨딩드레스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미나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심이야. 준혁이를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준혁 씨를 평생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송재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신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연회장 안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작은 흰 꽃이 달려 있었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송재현의 팔에 의지한 미나가 입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름다운 신부에게 향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송재현은 제단 앞에 도착하자 미나의 손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미나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송재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손을 잡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약속하는 서약을 하는 동안 많은 하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특히 송재현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준혁은 미나의 베일을 들어 올리고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연회장은 축하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즐기며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청풍호텔 직원들은 미나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호텔리어에서 호텔 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친근하고 따뜻한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피로연 중간 송재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모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 준혁이와 새 며느리 미나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감정을 가다듬고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미나를 시험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호텔에 투숙하면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나는 부끄러운 듯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나는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아들의 배우자에게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송재현은 준혁과 미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준혁아, 미나야. 결혼은 서로에 대한 진심과 존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겠지만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모든 하객들을 향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건배.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준혁과 미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송재현은 새 부부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와이 신혼여행 티켓과 함께 경주 청풍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별장의 증서였습니다. 이 별장은 이제 너희 둘의 것이야. 가끔 서울을 떠나 휴식이 필요할 때 사용하렴. 준혁과 미나는 감동하여 송재현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송재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에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송재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어. 내가 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이자 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마치 준혁과 미나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찬 빛이었습니다. 송재현은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손주도 기대해 볼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웃음 지었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기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